자, 3편 도정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8페이지입니다. 1번 영어에서 1번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그러면 정비계획안, 6번은 가로계획안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사업인데 다만 재건축 사업이면 정비계 아닌 게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까지 내용을 보고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가로유태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던 가로구역 하라고요. 가로구역에서 하니까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냐 안 하냐 이것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반드시 구역 지정하는 거고 재건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로주택은 아예 구역 지정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정비 사업이 문제가 나오면 함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연결을 제대로 했나 못 했나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글자가 함정 절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포인트 3개, 저소득 주민, 극혈악 주거환경, 재개발은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은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주택은 종전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 정도 연결하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연결만 좀 해주고 2번 노후 불량입니다. 노후 불량이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 오류가 있다. 1번은 함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멸실, 붕괴 그런 말 나오면 노후 불량.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등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물인데 2번도 전혀 함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그 정도만 나오면 노후 불량. T에 읽어봤자 함정이 안 나온다. 쓸 수가 없어요. 네, 3번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그럼 얘는 함정이 있죠.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쭉 있다면 보수 비용이 철거 재건축 비용보다 크다. 그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량에서 보수 보관의 비용이 철거 재건축 비용보다 크다. 그 다음에 4번 보게 되면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아니면 그러면서 노후화랑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이다. 그 연결해야 된다고. 20년, 30년에 나온다 그러면 미관 저해, 노후화랑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4번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된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이다. 연결을 그렇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멸실붕괴, 노후불량, 내진 성능 확보되지 않는 노후불량, 40년 보수 비용이 크다. 그래야 노후불량, 20년 이상 30년 이내 미관을 저해한다. 기능적 결함이 있다. 그래야 노후불량. 기본계획상 경관에 저촉된다. 그래서 미관을 저해한다. 그리고 구조적 결함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야 노후불량이 됩니다. 한번 대지입니다. 대지, 공사 끝난 땅이죠. 정비사업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 공사 끝난 다음부터는 대지.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공사 끝난 땅인데 좀 좁게 표현해서 정비사업에 조성된 토지 그러고요.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유소 이거 구분하는 게 간혹 나오는데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개념이 큰 것들이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구,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 비상대피. 개념이 좀 크거든요. 공동이용 읽어보면 상대적으로 작아요. 주민이 공동 쓰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실,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장. 개념이 작은 것들은 공동이용. 5번 토지 등 소유자. 이런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면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합니다.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하니까 정비구역 안에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러고 재건축은 일단 먼저 지상권자가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한다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또는이 아니죠. 및 부속토지 소유자. 정비규 지정 안 한다 그러면 정비규 아닌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토지 소유자. 또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해야 소유자가 된다 이 얘기죠. 주의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만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가 됩니까?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나가 매도 청구 대상 소유자가 아니야.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가져야 소유자가 된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가지고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추방당한다 이 얘기죠. 3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제 정비구역 그 말 대신에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토지만 건물만 지상권만 가져도 소유자다. 그러면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이라 밑에 박스 좀 잡아야죠.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 될까? 이게 면적이 10,000 이상 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그러니까 10,000 미만 될까? 그럼 구역 지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은 구역이 가로구역이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10,000 미만.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4m 이하에 있어도 괜찮아요. 자, 그 가로구역 안에 노후 분량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되고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20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층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어디서 하냐 용도지역별 층수를 따라 용도별 층수 우리가 일종 전주는 몇 층까지? 4층이야.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일종 전주는 4층까지 한다는 얘기요. 근데 2종은 몇 층입니까? 중층이죠. 몇 층이 중층 그런 거 없거든요. 3종은 중고층 몇 층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2종에서 할 때는 2종 일반 주거에서 할 때는 원래는 2종 일반 주거 할 때는 7층 이하에서 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층 이하에서 절에 그러니까 해봤자 이익이 안 나요. 이익이.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누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7층을 15층으로 확 높였다고. 15층 이하에서 절에. 그래서 그 숫자를 좀 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7층을 했더니 사업 안 하더라. 수익성이 없다고. 15층이니까 그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가로구역은 도로 둘러서 일단은 구역을 가로구역을 하는데 일단은 면적은 10,000 미만이다.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4m 이하는 있어도 괜찮다. 노후 분량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단독 공동 더해가지고 20가구 이상은 돼야 되고 그러면서 몇 층까지 하냐 그러면 용도 지역별 층수를 따르라. 근데 2종 일반 주거는 15층까지 할 수 있다. 15층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6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는 재건축법입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재건축하냐? 주택단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 건설한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입니다. 근데 이 법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나 그 밖에 유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어 있는 각각의 토지도 주택단지다.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 둘 이상의 공동관리하면 공동관리하는 전체가 주택단지다. 네 번째,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 따라 분할된 토지나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도 주택단지다. 다섯 번째, 결론 내용을 좀 이해하는 분들은 함정 쓸만한 게 5번 말고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 다 이해가 되고. 5번, 건축허가 받아서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또 건축허가 받아서 단독 공동 이름 안 되고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재건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택단지로 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인데요. 기본계획, 정비구역.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정비 기본방침인데 정비 기본방침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만듭니까? 국장이 만듭니다. 국장이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정비 기본방침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조건 있다고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계획인데 정비 기본계획하고 정비 계획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 봐요. 우리가 공부하다 무슨 이러이런 계획에는 이러이런 계획의
내용에는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무슨 계획 내용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 투기해가지고 이 계획에는 이러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물어보는데 이게 어디가 있다 그러면 이게 O 그래야 돼요. 우리가 도시개발법 시간에 개발계획은 인구 수용 계획이 있다. 도시개발법 개발계획에 인구 수용 계획이 있다 그럼 의심하지 말고 있다 그래야 돼요. 개발계획은 교통처리 계획이 있다 그래야 돼요. 개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만 빼고 다 있다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있다 그러는데 다른 데는 이게 통하는데 어디가 안 통하냐 그러면 유일하게 여기는 안 통해요.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뭘 만듭니까 하면 정비계획을 만들거든요.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얘도 또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수도 많은데 치사하게 여기 있는 걸 끄집어서 자 기본계획에 이게 있다 이러고 뭐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비계획은 여기 있는 거 끌어다가 여기에 이게 있다 이러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무조건 있다라고 미는데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여기서만큼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정비계획의 내용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어쩌라고? OX 하지 말고 OX 하지 말고 내가 다른 데는 다 너는 모르겠다고 패스 넘어가야 돼요.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걸로 판단해야 돼요. 여기만큼 우리가 안 돼요. 실력도 안 되고 눈치도 안 되고 이 부분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넘어가고 어쩌라고? 나머지 지문 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이 부분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1번 기본계획입니다. 도시주간경 정비기본계획. 첫 번째 수입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적 시장, 군수 빼고 시장은 군은 대규모 정비사업, 군에서 재개발, 재건축 안 합니다. 그건 거짓말인데 시처럼 많이 안 한다는 얘기. 시처럼 많이 안 하니까 굳이 방향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거기까지가 도시 아닙니까? 도시. 군은 속된 말로 시골 아닙니까? 시골. 시는 기본계획 10년 단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다만 작년에도 그 다만이 났거든요. 대도시를 제외한 시로서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시는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반드시 한다. 반드시.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수립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도지사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어쩐다고? 안 한다가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시장이 부지런함하고 시장이 뭐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요. 두 번째 승인입니다. 승인.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은 도지사 승인받는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직접 확정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받고 그게 안 보이지만 협의하고 심의하고 고시하고 기본 상식이 안 썼어요. 3번 보고가 잘 나와요. 보고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든 변경 수립을 하든 하여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국장한테 보고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계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이 기본계획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에다 정비사업 한다.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정비예정계획. 예정계획에다 뭘 만든다고요? 정비계획 만든다고. 예정계획에 대한 정비계획 만드는 거예요. 자, 1번 시정으로서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위반 제한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정 정비계획 위반 제한하면 60일 내에 한다, 만다 알려줄 때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자, 1번 보게 되면 기억 잡아야죠. 기억.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고 수립한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지금 기본계획은 정비 예정계획이 많은데, 자, 이 예정계획은 자, 정비계획을 언제 만들 거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다 있어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습니다. 예정계획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언제냐? 2015년이다. 그럼 2015년 되면 주민들은 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은 뭘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도 2015년 되면 시정원소 가서 정비계획을 만들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해서 사업할 것이다. 잔뜩 기대 부풀어 있는데 2015년 되고 몇 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났는데도 시장 우수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이 등 소유자가 시장 우수에게 군수님 뭐예요? 정비계 만드세요? 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1년 숫자니까 1년은 숫자니까 암기하죠. 그러면 한다 만다 60일의 결과 통보돼 부대금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는 있다 이 얘기고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인데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한가? 정비구역 지정권은 누굽니까? 시도 대도시죠. 시도 대도시. 그래서 기억. 먼저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이거?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정비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 이때 시장군수는 누굽니까? 시장군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구청장. 이 시 안에 무슨 시가 있고 또 이 시 안에 그냥 대도시가 있고 일반 시, 군구 이러면 자 정비계획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특별시장, 두 번째 광역시장, 세 번째 특별자치시장,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어때요? 그러면 여기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여기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뭘 만들어가지고 정비계 만들어서 직접 구역 지정할 것이고 여기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신청받아 지정할 것이고 그런 거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대도를 제외한 시군, 구청장은 정비계 수립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정비계 지정 신청해야 된다. 2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정비계 수립해서 직접 정비계 지정한다. 3번 시도 대도시장의 결론은 심의 거쳐가지고 정비계획 지정 고시하고 누가 시도 대도시가 국장한테 보고한다. 여기서도 국장 보고 얘가 잘 나와요. 신기하게 두 군데 잘 나와요.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국장 보고한다. 정비구역 지정에도 국장 보고한다. 이게 잘 나온다. 3번 정비구역 지정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은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은 자동 뭐로 봐주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보고 여기 있는 정비구역 뭐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등을 본다. 1번은 간혹 나오고 2번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비구역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3번 정비기관 행위자 아까 얘기했죠.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은데 뭐만 빼면 된다? 대수선만 빼면 된다. 대수선만. 근데 그 부분이 출제가 잘 되니까 그 부분은 도시개발법 연장에도 문제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정비구 해제. 정비구 해제 첫 번째 필수요 필수. 해제 신청 하이한다. 해제 하이한다.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냐 그러면 여기서 4개 있죠. 첫 번째 예정구역이 나온 몇 년이고 3년이고 내용 알려져 있으면 안 돼. 단지 예정구역이 어쩌고 저쩌고 3년. 두 번째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나오면 이거죠.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있냐, 추진위원회가 없냐. 추진위가 있으면 몇 년이고 2년이고 추진위가 없으면 3년이고. 자, 이제 도시환경. 도시환경은 다시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몇 년이고 2년이고 조합이 있으면 3년이고 소유자가 있으면 5년이다. 이런 숫자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는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4가지 사유가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정비구역 해제 하이한다. 시군구청장은 해제 신청 하이한다. 신청받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하이한다, 하이한다. 근데 이 3년, 2년, 3년, 2년, 3년, 5년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얼마 이상의 100분의 30 이상의
잠깐만요. 연장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몇 년 연장해야 돼요? 2년 연장할 수 있다. 2년 연장 신설됐으니까 알아놔야 되고, 두 번째, 이제는 임의적이죠, 임의적. 자, 이러면 여기는 정비구역 이제 시도 대도시가 해제할 수 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면 토지 등 소유자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거. 두 번째, 백날 봐도 목적 달성 틀렸다고 판단되면. 세 번째,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면.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쩌고 저쩌고 나가다가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또 어쩌고 저쩌고 나가다가 얼마 이상이 동의하면 3분의 2 동의.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은 10년 3분의 1 관계지. 이 내용 다 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거.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해결을 좀 해줘야 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옆에 보면 3번 해제 효과 해가지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변경된 용도, 지역, 정비 기반시설 등은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겁니다. 어디다 다 똑같아 이것은. 항상 뭔가 하려고 지정하니까 용도지 바뀌었다. 안 할 거야. 옛날로 되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제되는 정비구역 이제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정비사업이 완전 서서히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그것은 시장으로 살 테니까 주택은 주민들이 알아서 한다 그거 아닙니까? 3번 재건축 안전진단입니다. 문제 나오면 참 쉽습니다. 이쪽 파트는. 1번 안전진단은 누가 하냐? 시장군수가 한다. 시장군수가 한다. 이게 필요하고 언제 하냐?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했다. 이거네. 자 여기 예정교인데 정비계 언제 만드는데 2015년. 그럼 어쩐다고? 안전진단 해라. 안전진단 해라.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정비계 수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2번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만 신청한다. 여기는 이 동의 기준이 5분의 1, 2분의 1, 유착 이게 시험 문제니까 안전진단 신청할 때는 10분의 1, 10분의 1. 숫자 잡고 10분의 1 이상 동의. 디귿은 신설된 거 재건축 결정하고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 인가받지 않고 시장군수가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기도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이 얘기고. 2번은 위에 니은에서 연결돼. 니은에서 10분의 이상 동의받아 안전진단 신청하면 2번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30일 내에 진단 실시를 결정해서 요청자에 통보한다. 세 군데 나눠놓으면 함정이 하나, 둘, 세 군데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숫자를 바뀐다는 거. 두 번째 30일 내 진단 실시 여부 결정 그 말을 30일 내 진단 실시해야 된다. 말을 바꿔놓는다는 거. 세 번째 요청자한테 통보한다. 이거를 시도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함정 3개 잘 잡으라는 얘기고.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 부담입니다. 시장군수 부담인데 아까처럼 10분의 이상 신청에 의해서 진단할 때는 그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 대상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기억, 니은, 디귿 포인트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 사유를 알려고 하지 말아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문제가 나오면 이러고 나와요. 기억. 천재지변대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 필요하다고 시도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X다. 시도가 아니다. 시장군수다. 니은.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진단 대상에 해당한다. 틀렸다. 제외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인정한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그렇게만 잡으면 된다고. 넘어갑니다. 2번. 재건축 사업 시행령 결정인데,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합니다. 진단 의뢰합니다. 진단 기관은 진단 의뢰 받았으면 이제 진단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군수하고 요청자한테 신청자한테 줍니다. 그럼 이제 시장군수는 이제 진단 결과 보고 받았으니까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결정, 재건축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결정,
재건축 결정을 누가 하냐라고 물어봐요. 누가 합니까? 그때는 시장 군수다. 시장 군수. 그것도 은근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이제 시군구청장은 정비계 수립 재건축 결정했으면 그 사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이렇게 결정했다는 사실과 안전진단 결과보 제출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도에서는 필요하면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검토를 할 수 있다. 즉 진단 결과보다 적정했을까 부적정했을까 공단이나 연구원한테 검토 의뢰할 수 있어요. 검토 의뢰했더니 진단 결과가 적정치 않았다 판단되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정비계 수립 결정 취소하세요. 재건축 결정 취소하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나오면 틀린 만큼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테마 4번입니다. 시행 방법과 시행자. 이쪽도 한 문제 나온다 생각 좀 복잡하지만 이거 암기 좀 해야죠. 시행 방식은 아주 쉬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초 되죠? 기, 수, 환, 관, 혼용. 기반 정비 시행자, 건축계량 소유자. 수, 전부 일부 수용하고 우선 공부한다. 환지 방식이다. 관리 처분기에서 주택 부대 복리를 공급한다. 그게 기수환강. 그리고 혼용. 두 가지 섞어서 한다. 혼용. 재개발은 관환이죠. 재개발은 관환. 관리 처분계획과 환지요. 관리 처분계 환지. 재건축은 관리 처분계. 도시환경은 관환이니까 관리 처분계획과 환지. 주거환경 관리는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 할 테니까 건축물은 소유자해라. 가로대 정비는 관리 처분계획에다 주택, 관리 처분계획에다 주택 준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데 원래 재개발 재건축의 그러면 관리 처분계획, 주택 부대 복리, 어피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어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지역이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만 그리고 어피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30이야.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맨 주택 아파트 지역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뭐도 어피도 지어서 분양해봐라. 좀 활성화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만 하되 어피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한다. 어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좀 복잡하죠.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 그러면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입니다.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하냐. 자, 직접 하겠다. 직접이 아니고 시장에서 물론 직접 한 게 있는데 단독. 자, 이렇게 단독한다. 이렇게 단독할 수 있다. 어떻게? 본인이 직접 단독할 수 있고 바쁘면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또 바쁘면 50% 초과 출자한 법을 단독할 수도 있고 혼자 하기 힘들면 얘들하고 공동한다. 누구하고?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근데 이게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이거는 동의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약간 복잡해요. 나머지 애들은 쉬워요. 두 번째,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한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령, 신탁회사, 감정으로 공동할 수 있다. 재건축은 누가 하냐? 조합이 한다.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따릅니다. 거기까지 공동할 수 있다. 네 번째. 그런 내용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조합은 과반수,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령, 신탁, 감정을 하고 공동할 수 있다.
5번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가 과반수 동의받아서 주택공사 등 지정해서 할 수 있다. 6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시장,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해서 하고만 공동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까지 암기했던 전차에서 봐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려면 반드시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맞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하려면 반드시 조합 설립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도시환경을 소유자가 할 때 반드시 조합 설립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것 좀 알아놓고 이 세 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단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나 누가 들어가지고 시장 군수가 와가지고 내가 직접 하겠다. 아니면 시장 군수가 주택공사 등 지정하겠다. 지정 개발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사유가 1번부터 9번까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업 대행인데 사업을 갖다가 대신해서 행한다가 대행이에요. 대신해서 행한다. 이거는 누가 할 때 소유자나 조합이 하다가 중단될 때 소유자나 조합이 하다 중단. 그 무슨 얘기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소유자와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행제도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거환경 관리는 어쩐다고 대행제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 중단하게 되면 누가 나서냐? 시장 군수가 나서가지고 본인이 직접 해주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든가 지정개발자 중에서 사업을 대신해서 시행해 갈 수 있다.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아놔야 돼요. 내용은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넘겨보면 시공자 선정인데 작년에는 시공자 선정 이게 한 문제 났는데 이겁니다. 이거 봐요. 여기에 조합. 여기 있는 조합, 이 조합하고 여기도 조합인데 조합은 언제 시공자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하되 선정 방법은 뭐 해가지고 총회한다. 총회해서 경쟁 입찰 방식이 돼 조합원이 100명 이하면 정관.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 입찰 100명 이하면 정관. 두 번째, 여기 있는 소유자는 언제 그러면 얘는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얘는 규약이 정을뭐에 따라서. 그러면 얘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할 때 그 중에서 누가 시행자냐 밝혀라.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주민 대표이나 토지 소유자 전체가 경쟁 입찰을 추천한 자를 시공자 선정해야 된다. 작년에 지금 얘기했던 이게 지금 작년 한 문제짜리요. 시공자 선정 시기. 그러면 출제자 올해 한 문제 떠내겠냐? 안 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분명히 지문 하나 나온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우리 조합은 100명이 안 된다니까 총회에서 그것은 정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소유자가 하는데 사업 시행 인가 후 규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한다. 그것은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주민대표의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가 경쟁 입찰을 추천할 때니까 그 자를 시공자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 10번 봐요. 문제 10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 등록사업자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없는 있습니까? 재건축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받아서 등록사업자가 공동할 수 있다. OX? O. 근데 답이 X 나왔으니까 수정하세요. 그 부분만 답 틀렸어요. 10번은 O. 답이 O. 10번은 답이 O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 만듭시다. 조합. 첫 번째. 조합 만들면 먼저 추진이 구성이 선행. 자, 추진이 만든다. 과반수 동의. 두 번째. 추진위원회. 글자 5개. 5인 이상. 세 번째. 시정수 승인받고. 네 번째. 가로일대 정비사업 추진을 구성 안 합니다. 다섯 번째.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가로부터 선정할 수 있는데 비리 방지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여섯 번째.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데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걸 보되 단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통해 처리할 수 있고. 일곱 번째.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청 개최하는 거요. 여덟 번째. 그 추진위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 틀린 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추진 만듭시다. 토의 등 추진 만들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소 승인받는다. 가로주택은 추진이 안 맞는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는데 비리 방지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데는 조합설비에 동의하는 보되 조합설비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는 있다. 그 다음 추진위는 조합설비인가 신청 전에 창립정의 개최 하의한다. 그리고 하나 더 추진위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진위가 만들어졌으면 추진위가 뭘 만들어야 돼요? 조합 만들려면 이건 이제 동의죠, 동의. 정비사업 조합 만든다 그러면 이건 암기하지 이해가 아니에요. 첫 번째, 재개발하고 도시 환경은 4, 3, 2, 1. 숫자 큰 거 무조건 숫자 큰 게 소유자예요. 두 번째, 재건축에서 주택 단지다. 단지 그럼 해야죠. 동 플러스 전체 가지고 동 얼마?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그럼 세 번째, 자, 주택 단지 외 그러면 얼마요? 4분의 3, 3분의 2. 네 번째, 가로주택 그러면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 여차하면 얘가 뭐로 나온다? 5분의 4로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 찾아가서 인가 받습니다. 인가. 시장 인가 받은 거, 잘 봐요. 인가 받은 거 변경을 멋져야 돼요. 새로운 회의가 어쩐다? 또 다시 인가 받는다. 오. 근데 변경인데 어쩌고 이게 뭐라고? 경미한 변경이 어쩐다? 그러하지 않는다. 동의도 안 받고 변경인가 안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까지 생각해야 돼요. 숫자 암기는 기본이고 자, 동의받은 시장에서 인가받을 때 인가받는 변경할 때 변경 인가받는데 어쩌고 변경 나온다고. 경미한 변경. 그때는 변경 인가 안 받고 그냥 신고합니다. 신고. 2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방법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1번, 2번에 무조건 1인. 소유자 수 계산. 사람은 몇 명이냐. 혼자서 토지 10개 가졌어요. 몇 명이요? 한 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도시환경 가로주택 무조건 한 명입니다. 한 필의 토지 하나의 건물의 수인공에 속한다. 토지 하나를 12명이 공동 소유하네. 한 명. 토지의 지상권하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지상권이 따로 따네. 그래도 한 명. 그래서 한 명. 또 1인이 다수 필지 다수 건물. 혼자서 토지 100개 건물 1000개가 있다. 그래봤자 한 명. 무조건 한 명. 2번 재건축도 무조건 한 명. 혼자서 소유권 단독 구분 소유권 공동이요. 단독을 10개 공동을 10개 가져도 한 명. 10명이서 단독 하나 공동 하나 가져도 한 명. 무조건 한 명. 3번 추진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데로부터 토지금을 취득했으면 그대로 동의한 걸 봅니다. 4번은 너무 길어서 나온 적 없습니다. 5번 국공유지는 관리청을 소유자로 선정합니다. 6번 동의 방법 일단 서면동의 동의서 쪽지 있게 서면동의 동의서에 첫 번째 뭐 하고 자 지장 찍고 또 자필 사인하고 또 신분증 한번 첨부한다. 근데 해외 거주 법인 이 말 나오면 그때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한다. 그리고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있습니다. 언제? 신청 전. 동의 처리할 때는 항상 누구한테 한다? 양쪽에 한다. 나한테 동의 받아간 자, 동의 상대방. 그 동의는 결국은 누구한테 간다? 시장원수. 그러니까 나는 처리할 때는
동의 상대방한테 처리하고 시장군수한테 동시에 처리한다. 시장군수는 처리해서가 오게 되면 동의 상대방에게 처리한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그러면 내 동의 처리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동의 상대방한테 도착이 빨랐냐? 시장군수가 처리해서 받아서 동의 상대방한테 통지한 때가 빨랐냐? 빠른 날 효력 발생. 그 다음에 3번 추진의 승인 취소 조합설비인가 취소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1번 정비 예정기에 해제되거나 2번 정비기에 해제되면 추진 승인 취소해야 된다. 조합설비인가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취소를 했으면 지체 없이 시정군수한테 보고하고 공보에다 고시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 조합의 법인격 조합하는 법인이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주된 사무소재 등기하면 성립. 도시개발 조합이나 정비사업 조합 똑같아요. 3번만 덜 3번. 정비사업 조합 문구 써야 돼. 문구. 정비사업 조합 그 문구 써야 된다. 4번.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원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대 가로 잘 봐야 돼요.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면 대표하는 1인을 줘본다. 첫 번째, 토지건물 소유권, 지상권이 수인 경우 토지 하나를 7명이 공동 소유한다고 조합원 7명 안 되고 1명이 1명. 두 번째, 수인의 토지 소유자 1세대 아빠, 엄마, 아들, 딸. 그래봤자 조합원은 1명이요. 3번, 조합 설립인 가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부터 토지 등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자, 갑이 이렇게 갑이. 지금 여기는 재개발, 지금부터 말 재개발. 여기서 재개발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뭐 한다고요?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갑이 이렇게 토지 건물을 하나, 둘, 셋, 4개 가지고 있다. 재개발. 이게 개인이야, 개인. 근로자 속속 기숙사 용도 아니야. 최대 몇 개까지 팔 수 있어요? 응? 재개발할 때. 근로자 속속 기숙사 용도도 아니고 얘는 국가지하철 주택권 개인이라고 개인. 최대 몇 개까지 팔 수 있어요? 또 한 개 그러면 안 되지. 몇 개? 2개지, 2개. 큰 집 하나, 작은 집 하나. 2개. 얘는 최대 몇 개까지 팔 수 있어요? 2개. 2개인데 얘는 조합원 몇 명이요? 1명이 1명. 자, 여기에 을이 있어요. 을이 재개발하는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최대 몇 개까지 팔 수 있어요? 2개 그래야지. 2개 최대. 최대는 하나가 없어요. 최대는. 가격 범위 내에서 2개. 가격이 안 되면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개라고. 조합원 몇 명이요? 1명이요. 조합원 몇 명이요? 1명.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를 사는 거요. 짝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 났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 설립인가. 이게 지금 설립인가 시점이요. 자, 예를 들어서, 병이 만일에 이거를 취득했다. 그러면 얘는 조합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래봤자 조합은 몇 명이라고? 1명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얘는 나중에 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안 돼, 얘는 안 되는 거요. 이건 집 못 받아, 이렇게 돼버려. 근데 얘는요, 이거를 갖다가, 이걸 누가 샀냐? 정이 샀다. 정이 사게 되면 얘는 조합원 집이 승계해야 안 해요? 승계하는 거요. 집 받을 수 있어요? 있지. 최대 몇 개? 2개 되는 거요. 얘는 집을 못 받는 거요. 이 차이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 병이 여기에서 병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조합설립 인가 후잖아요. 인가 전이잖아요. 전에 먼저 샀다. 전에 먼저 샀으면 조합원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것은 이겁니다. 얘 이렇게. 조합설립 인가 후에 혼자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얘한테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래봤자 조합원 1명은 치고 없다 이런 얘기요. 그 3번이 그런 얘기요. 조합 설립 인가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부터 토지 등을 양수해서 수인 소유했다. 그러면 수인도 안 보고 1명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지위 양도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중에 판결 또는 조합원 권리가 이전될 때 취득자를 조합원 무슨 얘기냐? 지위 양도 마음대로 해라.
해라. 인정하겠다 이 얘기요. 근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금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금지. 금지해서 2명 봐줘. 2명. 누구 봐줘? 상속이원으로 하는 것은 봐주는 거예요. 상속이원은 봐주고 그 다음 이 4명한테 사면 됩니다. 4명이 누구냐? 첫 번째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갔네. 두 번째 전원이 상속주도 이사 간다. 세 번째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외주로. 네 번째 경공매로 나오는 거. 그 사람한테 사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아닌 박스 밑에 다른 사람의 적발이 되면 조합원 지우는 고소하고 현금 청산 그리고 처벌받습니다. 3년 3천. 정리하게 되면 정비사업원의 조합원은 누구라고요? 토지등 소유자.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한 자만. 단 이런 경우는 조합원 1명 짓는다. 토지, 건물, 지상권이 수인 공유 1명. 또 수인 1세대 1명. 조합 설립 인가 후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분할해서 수인이 소유했다. 그래봤자 1명. 조합원의 집이 승계돼야 안 돼요? 됩니다. 투기관리 재건축 금지입니다. 금지해서 일단 2명 봐줍니다. 상속이요. 그리고 이 4명한테 사면 인정합니다. 전원이 다른 도 이사 간다. 전원이 상속도 이사 간다.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주려. 경공매로 날라다니는 게 잡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 다른 사람한테 사다 적발되면 지위는 고소하고 현금 청산하고 3년 3천 처벌받아요.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인데 임원이야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비리방지 기업. 조합장의 이사가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기를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사업 다른 조합의 임원직은 겸할 수가 없고 임원의 결격 사유는 여기서는 개발법은 봐봐요.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OX O지.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X지. 그게 개발법은 잘 나와도 도정법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정법은 미음이 아니고 마잡고 마.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 이상 형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임원이 될 수 없다. 그것 좀 잡고 그 밑에 결격사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개발법은 해당된 날 퇴임이요, 다음 날 퇴임이요, 다음 날 이걸 물어보고 도정법은 퇴임 전에 관련 행위가 효력을 잃냐 안 잃냐 잃지 않는다. 주로 그거 물어보고 그거 좀 중요하게 보고 대의원은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개인 점수 그랬죠. 그 다음에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을 하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0명 이내에서 10분의 2 이내를 하니까 계산하지 말고 조합원이 3,000명이면 몇 명이라고? 예, 100에서 300입니다. 100에서 300 이렇게 해야 돼요. 5,000명이면 100에서 500. 언제 세고 앉았냐고. 100에서 500. 그게 맞는 거라고. 7,000명이면 100에서 7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은 대위원이 되고 이사감사는 대위원이 안 돼요. 그리고 대위원회가 왜 나옵니까? 이거 지금 개발법은 잘 나오고 도정법은 안 나오는데 총회 의결사항이 이렇게 많죠.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총회 하라 그러면 조합원이 안 나온다니까. 총회가 무산된다니까. 그러니까 총회 의결을 뭐 하려고? 대신하려고, 대행하려고 뭘 만들었어요? 대의원회. 대의원을 구성한 거예요. 총회가 뭐 하려고? 대행하려고. 근데 이건 어떤다고? 대행한다 못한다? 대행 못한다요. 이것은 대행한다 못한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이거를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물어보고 이것만 물어봐요. 이것만. 그러니까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 중 이거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없다. 무조건 없다. 그렇게 문제 풀린다고. 우리가 개발법은 정어 하나 게임에 암기했는데 도정법은 훨씬 많아서 암기 못한다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치로 푼다고. 무조건 시험 문제는 대행 못한다를 끄집어내가지고 한다 못한다 물어보니까 무조건 대행 못한다 라고 미래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조합이고 자 잠시 쉬고 관리 처분합시다.